전상욱 기자. 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다녀왔어요. 갔다 오셨군요. 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도 그 아이들의 얼굴이 동영상 이렇게 화면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씩 그렇죠. 계속 돌아가고 예.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거는 어느 누구도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더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선장이 먼저 피하는 문제, 국무총리가 사태 수습 아직 실종자에 대한 구출 작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미국의 토모뉴스라고 시사 문제를 갖다가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꾸미는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주에 세월호의 승무원 박지영 씨 맨 처음 사망자로 알려진 박지영 씨 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박지영 씨와 학생들이 마지막에 나눈 그 대화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누나도 빨리 피해야죠라고 학생들이 얘기할 때 이제 그 박지영 씨가 이제 말하는 장면이 그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데 After saving you, I'll get out the crew goes out rest 이렇게 나오죠. 아마 난 선원이야. 선원은 맨 마지막이야. 니들 다 나간 다음에 내가 따라갈게. 하고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결국 나오지 못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박지영 씨의 그때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들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뭐 그 얘기에 이어집니다만은 지난 26일에 세월호 참사 추모제가 열렸고요. 또 노동단체들이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제도 함께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28일 오늘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지영 씨도 자신의 그 임무를 다하다. 그렇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다가 사망한 게 되니까 예, 뭐 이것도 일종의 산재가 직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끝까지 자기를 다 해내려다가 숨져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월 28일이 어떻게 이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됐습니까? 그 심슨 인형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심슨 가족 유명하잖아요. 인형. 심슨 가족. 태국에서 이 인형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을 하는데 1993년 태국의 한 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형을 만드는 태국의 케이도 공장이 관리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슬금슬금 인형을 훔쳐서 내다 팔면 어떡하나 용돈 마련하려고 생활비 마련하려고 그래서 공장문을 잠근 채 작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불이 나서 크게 번지면서 그 안에 있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죠. 188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70여 개 국가에서 이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행사를 가졌고요. 촛불 행사가 열린 걸 계기로 해서 국제노동기구가 이날을 산재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슷한 게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인재라는 거죠. 기업이 뭔가 돈에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무리한 일을 저지른다든가 자본주의의 이익을 높이려고 사회가 탐욕을 앞세워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방치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을 외면해버리고 이러면서 크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산업재해로 숨지는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뭐 통계에 잡힌 게 있습니까? 하루에 5.3명 정도. 세계적으로 하루에 5.3명.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사망자가 5.3명. 하루에 그러니까 5.3명이에요. 우리나라 2013년 산업재해를 보면요. 사망자 수가 1929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직장, 공장 밖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출퇴근 중에 이런 거는 제대로 여기에 산입이 안 될 때도 많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끙끙끙 앓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숨지면은 여긴 또 계산이 안 됩니다.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산재보험에서 이거 산재로 치긴 좀 애매하지 않아 하고 자꾸 미루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과 백혈병 문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몇 년을 가도 인정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 다 빠져 있고 사업주가 또 압박을 가해서 야야 산재 신청하지 마라. 내가 적당히 치료비하고 뭐 줄게 이러면서 하다가 숨지면은 결국 또 이것도 빠져버리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서 300여 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공장에서는 한 달 걸로 세월호가 한 번씩 침몰해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어쩌면 계산되지 않은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이게 참 소름 끼칠 엄청난 거죠.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씩 일이네요. 세월호가 침몰해 갖고 사람들이 수장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게요. 사고성 사망 만인율 이걸 따져보면요.
사실 뭐 세월호를 아직 정확하게 생존자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딱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고 사고성 사망 만인율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노동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암 같은 질병이 아니고요. 예. 다치고 해서 막 사고로 예, 죽는 예. 겁니다. 중독이나 이런 거. 2013년 통계 한국 0.71, 만 명당 0.71입니다. 사고로 죽는 게 미국이 0.38, 일본 0.2, 독일 0.18, 영국 0.05. 우리는 미국의 2배, 일본, 독일의 3배입니다. 맞네요. 예. 많아요. 흔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늘 이런 게 하위권이라 그러면 아유, OECD 국가는 선진국에 끼어 있는 국가들이니까 꼭 그들과 비교하지 말고 후진국하고 비교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세월호 사건에서 똑똑히 봤을 겁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뒤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게 후진적인지는 말입니다. 후진국가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안전 기반의 국민 행복 시대에는 정말 아직 모르는 거죠. 왜 살 만큼 살고 발전한 만큼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이제 역시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생명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그 관행. 돈의 논리. 예. 그 관행을 정부 감독기관이 결국 그럭저럭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관행. 그 감독기관 사람들은 퇴직하면은 늘 봐주던 그 기관 기업에 자기가 한 자리 얻어가는 관행.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안전 소홀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 똑똑히 본 거죠. 예.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우리나라에 한 300명 되더군요. 전국의 사업장이 150만 곳이니까 감독관 한 사람이 5,000개 사업장을 감독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요. 언제 이걸 돌아보겠어요. 그러네요. 독일 보니까 4,40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예. 거기에 국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언제죠? 10년 전입니다. 2004년 7월에 그때 김선일 씨가 테러로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지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다.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야당 시절에 그런 얘기 야당 시절에 했던 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제 국가의 최고 지도자 통솔자가 되셨으니까 이 문제는 소신대로 빨리 안전 기반의 국민 행복 시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